자, 최용규 10장생 영어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대응을 총지휘할 총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명쾌하게 해소된 의혹이 하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총리인준 청문회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전개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 텐데, 늘 이렇게 하시던 것처럼 가장 먼저 중요한 그 어휘들 몇 가지를 먼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쓸 수 있는 영어 이디엄들을, 또 재밌는 이디엄들을 또 몇 가지 준비해뒀습니다. 그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먼저 국무총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ime Ministe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종종 이렇게 PM이라고 줄여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Prime이라는 말이 넘버 원,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Minister이 장관이 되니까 이제 뭐 그 우리의 국무총리를 영어로 Prime Minister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인데요. 인사청문회는 영어로 청문회를 hearing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confirmation이라는 명사를 붙여서 그러면 인준 청문회, 인사청문회라는 명사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이렇게 그 병역기피 문제가 이렇게 또 설전이 벌어지곤 했었는데, 병역기피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참 우리가 지난번에 의무복무제도라는 말을 mandatory draft system이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죠? 거기 있는 draft, draft라는 단어랑 같이 붙여서 뭔가 피하는 걸 dod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raft dodging이라고 부르면 병역 기피라는 말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말들이 또 이번에 청문회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긴 한데, graft라는 단어 자체는 스펠링은 굉장히 좀 짧게 보이지만 자신의 지위나 직권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하는 이득을 영어로 graft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온통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다가 인사를 한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 또 우린 뭐 이번 일 아니어도 늘 우리는 인사가 이제 지연, 학연, 파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친척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능력을 봐야 되는데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로 데려다 쓰는 이런 인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voritism이라고 합니다. favor이라는 단어가 좋아하다라는 이런 단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서 favoritism이라고 부르면 얘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려다 쓰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지연, 학연, 뭐 아는 인맥, 친척 이렇게 그 사람을 뽑아 쓰는 걸 favoritism이라고 하고요. 자, cronyism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얘는 좀 더 뭐가 되냐면 좀 더 딱딱한 단어가 되는 거죠. 얘는 그야말로 뭐가 되는 거냐면 딱 뭐라 그럴까요?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만 딱 데려다 쓰는 걸 cronyism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nepotism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소위 이게 자신의 족벌과 관련된 딱 자신의 파벌들만 데려다 쓰는 인사, 이런 것들을 nepotis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favoritism이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요게 자기 이제 친인척으로 탁 요렇게 아주 범위가 좀 좁아지면 cronyism이라고 할 수 있고, 요게 또 자신의 족벌 파벌 쪽으로 범위가 좀 더 이렇게 좁아지면 nepotism이라고 한다라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어휘들이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시사 관련 어휘들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늘 공부하던 영어 이디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역사와 문화와 유래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디엄들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배우실 표현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 뭐 사복을 채우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남의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가지는 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line one's pockets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 line 같은 경우는 뭐 손을 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저기에 직접 채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어찌되었건 line one's pocket이라는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전에 19세기 초에 브로멜이라는 뭐 한량 같기도 하고 디자이너기도 했던 사람이
워낙에 이렇게 영국의 패션의 유행을 끌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옷만 입었다면 너무 유행이 되어버리고 이래서 자, 그 사람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그 사람이 옷을 맞췄던 이 재단사들은 양복 안에다가 돈을 넣어주었대요. 주머니에다가 이 옷을 이제 자기가 입어주는 대가로 이렇게 소위 뇌물을 브라이브를 바쳤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입으면 그 옷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때 이 주머니를 채우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서 line one's pocket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얘가 좀 부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남의 돈을 자기가 차용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they believe 사람들은 이제 믿기를 사람들이 믿는 건 the government officially 그 정부 관리가 lined his pockets라고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었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정부 관리가 자신의 주머니를 좀 부당한 방법으로 채웠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line one's pockets라고 하면 얘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채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청문회장에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냥 말 돌리지 마시고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핵심을 말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중심부에 있지 않고 핵심에 있지 않고 말을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특이하죠. 표현이 beat around the bush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건 어디에서 유리한 표현이냐면 예전에 사냥을 하던 데서 유리하던 방식입니다. 이 사냥감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냥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포복에서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주변에 부시에 덤불에 막 이렇게 두드리면 사냥감들이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뛰어나온다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이 헌트들이 그것들을 잡던 데서 유래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런 데를 이제 때리고 다니던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이 R을 더 붙여서 beater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면 사실 그 사냥감이 직접적으로 중심에 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변을 두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주변 빙빙 돌지 마세요라는 말을 쓸 때 이 표현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beat around the bush 자체는 주변을 빙빙 돌리는 거겠죠. 자, 그럼 만약에 예문을 만든다면 자, 이렇게 stop beating around the bush라고 얘기하면 말 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말 빙빙 돌려 하지 마시고 하나 또 표현 하나 더 추가로 한번 배워볼까요? lay your cards on the table. 네 카드를 테이블 위에다가 펼쳐라 라는 말은 뭐가 되냐면 우리말도 그런 말 비슷하게 쓰지 않나요? 네 패를 좀 보여줘 라고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야, 그 말 빙빙 둘러 하지 말고 네 계획을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속으로 숨기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밖으로 솔직하게 다 공개해봐 라는 소위 예능, 그러니까 도박에서 유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ay your cards, 네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아봐 라는 얘기가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 너의 계획을 다 털어놔봐 라는 이런 말로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빙빙 돌리다라는 beat around the bush와 함께 그 다음에 lay your cards on the table 이라는 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현은 자, 확실한 정보통에서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도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표현이 재밌습니다. From the horse's mouth라고 그래서 말의 입에서 얻었어 라는 얘기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straight 넣어서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라고 하면 말의 입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야. 즉 말에게 직접 들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재밌죠. 그래서 이건 그 경마장에서 유리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말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해서 내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소식통에게서 가지고 온 정보다라는 말을 from the horse's mout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도 이렇게 동물들은 뭐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안에 치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동물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의 유래라는 건 아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전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know that?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라고 이렇게 했더니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라고 하면 야, 내가 말한테 직접 들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말한테 직접 들었어 라는 얘기가 아주 확실한 소식통에게서 정확한 소식통에게서 나온 말이야 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절대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늘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인준하자,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인준하자, 뭐 해야 된다, 한쪽은 안 된다, 막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좀 모습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이럴 때 표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라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over my dead body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였어요? dead body면 시체거든요. 아까 내 시체를 넘어가라. 야, 내 시체를 넘어가라.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야, 내 시체를 밟고 가. 내 시체를 넘어가라는 말은 절대 안 돼라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we'll appoint him. 우리가 그 사람을 임명할 거예요. as prime minister. 아까 나왔었죠? 뭐였더라? prime minister. 국무총리입니다. We will appoint him as prime minister. 우리가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단체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over our dead bodies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4가지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같이 한번 표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 라는 건요, 양복 주머니에 돈을 채워서 선물하던 데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line one's pockets라는 표현을 쓰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빙빙 돌리다라는 건요, 사냥터에서 그 부시를 두드려서 사냥감을 쫓아주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표현입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beat around the bush이라고 했으니까 말 돌리지 마라고 하면 앞에 stop이라는 말을 붙여서 stop beating around the bush이라고 쓰면 아주 괜찮은 표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확실한 소식통에서라는 표현은 경마장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말에게서 들었어라는 말을 쓰시면 되니까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라는 표현을 쓰시면 아주 정확한 정보통으로부터라는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안 돼 라는 말은 내 시체를 넘어가 라는 말로요, 뭐라고요? over my dead body 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근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오해 몇 개와 그 다음에 역사와 그 다음에 재미가 있는 영어의 이디엄들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늘 이렇게 부탁드리지만 꼬박꼬박 잘 챙겨보시고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더 돌려보시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표현 잘 익혀두셨다가 기회 났을 때 멋지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